다시 한번 깊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인사가 만사죠. 자, 김종필TV 구독자 여러분, 김종필TV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실시간 방송입니다. 2019년 12월 23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김종필의 정치, 정말, 정치를 말하다, 정말 뭐 이런 걸 합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국 정치 상황을 실시간으로 계속 해드리면 좋겠습니다만은, 일단 오늘은 실시간 방송으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또 녹화로 내용을 접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녹화로 보실 때는 시간 차가 있어서 변동된 상황, 정세의 변화가 반영되기 때문에 그 점은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명환 기자와 함께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정치 쟁점인 사안들을 가지고 한번 깊게 들여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입니다. 그죠? 네. 예, 민주당과 야당, 이른바 이제 4+1, 4+1 협의체가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 갑론을 석패율제 둘러싸고 난리법석을 피다가 결국은 합의안을 일단은 만들어냈어요. 그죠? 그렇죠. 예.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로 간다.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오후 7시에 본회의 연다고요? 지금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4+1의 합의 내용부터 한번 소개해 주세요. 그동안 이제 그 패스트트랙에 지금 선거제 개선안과 그다음에 공수처법 등 사법개혁안 등이 지금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지금 여당이 이제 이거를 이번 임시국회 12월 임시국회에서 이걸 처리를 해 보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우선은 선거제와 관련해서 이 4+2 안에서 단일안이 안 만들어졌어요. 맞아요. 그동안에 네. 석패율제라든가 특히 석패율제 때문에 그냥 그렇죠. 막판에 그냥 네. 그죠? 난리 부르스 아주 지랄 발광됐죠. 예. 그런데 뭐 결론적으로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석패율제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그 4개 정당과 민주당이 합의를 한, 지금 이제 그 구체적인 합의안을 갖고 성안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우선 지역구하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논의는 250, 50 이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네, 네. 이것도 이제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조정 과정에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들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러지 말고 그러면 지금 있는 의석 그대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월백도 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네. 이제 안을 만들었고, 네.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은 최대 30석까지 적용하는 이른바 이제 캡을 씌운다고 했는데, 캡. 상한선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30석으로. 네. 사람들이 캡한 게 그 얘기예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동형 비례제를 통해서 각 당이 가져갈 수 있는 비례대표의 상한선은 30석까지다. 오케이. 그리고 나머지 17석은 기존의 비례대표를 배분하는 방식대로 한다. 기존 방식대로. 이렇게 합의를 했다라는 것이고요.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석패율제는 도입 안 하는 걸로 네. 최종적으로 합의했고, 네. 그다음에 잠깐 여기서 석패율제를 국민들이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거 그냥 원론적으로만 간단하게. 석패율제는 지역구에 애석하다 할 때 그렇죠. 네. 지역구에서 안타깝게 눈물겹게 떨어진 후보자를 각 당이 석패율 비례제로 미리 올려놓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사람, 그 중에 가장 많은 표를 얻은 그 당의 표를 얻은 사람을 국회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렇지. 그런데 이것도 그러면 권역별로 석패율을 적용할 거냐, 전국 단위로 할 거냐 해가지고 서로 밀고 당기기를 계속 했었는데 결국 안 하는 걸로 했어요. 안 하는 걸로 했죠.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석패율제는 없고, 그 다음에 비례대표를 배분하는 정당이 전국적으로 최소 지금은 3% 이상을 얻으면 비례대표를 부여할 수 있는 일단 최소 기준선이거든요. 네. 이걸 5%로 올리자고 했는데 이건 안 하기로 다시 했고요. 오케이. 선거 연령 하향선도 원래 현행 19살에서 18살로 조정하자. 또 그냥 그것도 기존 그대로 원하는 대로 유지하기로 했죠. 예, 이렇게 예. 했습니다. 예. 자, 어쨌든 많은 그 갑론을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비례기사 그것 때문에 그죠? 그렇죠. 예. 하다가 저도 원래는 이 석패율제에 대한 여당의 태도에 대해서 지적을 좀 비판하려고 했는데 또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어쨌든 자, 이제 석패율제 도입은 하지 않기로 했어요. 출발점으로 돌아왔어. 근데 이렇게까지 왜 들쭉날쭉하면서 난리법석을 피웠는지, 특히 석패율제 같은 경우는 보면 이른바 이제 그러니까 여당과 제1야당
적대적 공존이다. 그렇죠. 퇴행적 정치의 가장 그 대표적 사례를 지적을 받았던 건데 민주당이 개혁을 주창을 하면서도 또 과거 김대중 또 노무현 문재인 현 대통령도 당대표 때 쭉 옛날 거 서치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주장해오셨습니다. 다 일관되게 주장을 했어요. 네. 그 전직 대통령이나 현직 대통령이 가치와 정신이라고 그렇게 막 숭상한다 해놓고 또 자기 이익으로 오면 내 밖으로 오면 그냥 뭐 내론 안 부리지, 그죠? 이것 때문에 이렇게 온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거에 하여간 요점만 좀 한번 정리 좀 해주세요. 지금 이제 우리 이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예. 지금 여당이 오늘 저녁 7시에 일단 상정을 하려고 하는 일괄 상정한다고 그러죠. 예. 이 상정을 하려고 하는 선거제 개편안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게 4월 30일이에요. 정개특위에서 4월 30일 날 이게 네. 지금 이번 논의를 한 4+1 이 협의체들이 네. 그때 힘을 합쳐서 아무튼 올렸단 말입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 올라간 안이 227 플러스 73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시 합의한 안이 253석 플러스 47석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다시. 그렇지. 그러니까 그때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안 자체가 불완전한 안이었다라는 것이고 네. 그때도 분명히 석패율제는 들어가 있었어요. 있었어요. 예. 석패율제 들어가 있었고 권역별 비례를 또 적용하는 걸로 처음에 논의도 됐었고 그러니까 네. 다양한 논의들을 진행을 하겠다라는 전제로 시작을 했는데 네. 그때 패스트트랙의 의미는 그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라는 의미보다는 네. 자유한국당이 네. 논의에 잘 참여를 하지 않으니 네. 일단 패스트트랙에 올려놓으면 여야가 148석만 힘을 모아서 이걸 통과시키면 추진이 돼버리는 거니까 네. 한국당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 이런 라고 이제 압박적 성격이 굉장히 좀 강했던 사안이에요. 그렇죠. 예. 그랬는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이제 아까 석패율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네. 석패율제나 연동형 비례제를 염두에 두고 예를 들면 비례정당, 비례의석만을 노리는 정당이 출연할 수 있는 이른바 위성정당 거죠? 그렇죠. 비례한국당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야. 이게 이제 우리 정치권이 그동안 민생 분야나 이 유권자들에게 지탄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것이 큰 틀에 있어서의 담론적 의미에서의 지적이나 혹은 방향을 잡는 데에만 집중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강했어요. 막상 현실에 들어와서 국민들이나 유권자들이 뭔가를 해야 하는 굉장한 이 강론과 디테일이 필요한 분야에 있어서는 그때 가서는 또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렇지. 서로 이해관계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예. 그래서 뭐 정치권이니까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본인 요구를 맞춰서 논의하고 협의하는 건 당연한데 네. 문제는 그동안 그럼 해왔던 논의들은 어떻게 됐냐라는 거예요. 네. 예. 다 빠져버리는 겁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해서 새로 적용한다. 이게 분명히 진일보한 측면이 있는 거는 맞습니다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석패율제라든지 석패율제 논의라든가 아니면 선거 연령 인하 문제라든가 네. 연동형을 얼마만큼 적용할 적용할 것인가 거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동안 논의가 너무 국민 기대와는 좀 동떨어져 있었다. 지탄받아 마땅하다. 그러니까 뭐 주로 자기 이해관계와 직결된 거를 지키는데 결사적이었던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뭐 그게 전체 뭐 현재 그 제도권 내에 있는 모든 정당이 뭐 원내 교섭단체에 포함되든 아니든 철저하게 자기 당의 당리당략, 그렇죠. 자기 개별 국회의원의 이해관계, 자기 생존이나 자기 생명의 연장 이것에만 몰두해서 지금 이런 그 정말 국민들의 민생 법안을 놓고 정말 진짜 그 국민을 대변하는 이런 걸 하기보다는 그 싸움만 계속 벌였던 거예요, 그죠? 그 싸움도 사실은 되게 정교하고 합리적이고 협상의 내용을 가지고 그러니까 좀 구체성을 갖고 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게 다시 한번 또 입증이 되는 그런 상황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른바 이제 민주당을 추구한 4+1, 뭐 1+4가 있는데 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걸 어쨌든 법안에 제동을 걸겠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 전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이제 우리 선거제도 굉장히 머리를 많이 쓰고 계산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네. 요걸 추진하는 여당이나 또 그걸 막는 제1야당이나 상당히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상황이에요. 우선 회기부터 한번 보면요. 네. 오늘 지금 상정을 해서 진행을 하겠다. 23일 오늘 현재.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오늘 저녁 7시에 회의를 국회의장을 통해서 이제 이걸 올린다고 치면 제일 먼저 결정을 해야 될 것이 이번
회기를 언제까지 할 거냐라는 회기부터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의 계산은 이렇습니다. 일단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이제 올라왔고 그 해당 안건에 대해서 필리버스터 신청을 해서 무제한 토론이 진행된 안건은 네. 그 다음 회기 때 상정이 되면 필리버스터의 대상이 아니에요. 예. 빠진다는 거. 이거는 아마 아실 겁니다. 네, 네, 여러 번 네. 전해드렸으니까. 그래서 민주당은 이걸 노리고 이번 임시국회를 오늘 시작을 해서 26일 전에 한번 끝내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안에 필리버스터가 진행이 됩니다. 네. 당연히 한국당은 할 것이고. 그렇지. 그러면은 26일 이후에 다시 이제 본회의를 또 열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또 상정을 하는 겁니다. 네, 네. 그러면 이거는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른바 이걸 이제 이렇게 햄처럼 잘라먹는다고 해서 살라미 국회, 살라미 전술 뭐 이렇게 살라미 얘기하는데 전술이라고 많이 했죠. 이거를 이제 지금 여당은 염두에 두고 있고 한국당도 이걸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 지금 이제 지난번에도 논의를 했던 것이 회기 자체에 필리버스터를 거는 겁니다. 그렇다면서. 예. 회기를 결정하는 것에 필리버스터를 걸어서 그 본안이 아니라 그죠? 그렇죠. 네. 이 회기를 언제까지 할 것인가에 대해서부터 필리버스터 토론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네, 예. 국회 사무처라든가 국회의장실에서는 그건 대상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이랬지만 있지.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 그걸 가지고 이제 출발을 할 건데 네. 이렇게 이제 출발을 해서 당장 오늘부터 이제 그걸 가지고 회기를 언제까지 할 것인가를 가지고 이제 저지투쟁에 나서겠죠. 한국당 입장에서. 또 다시 이제 그 직전까지 그 자유한국당이 저 태극기 부대하고 같이 했던 물리적인 이런 상황이 또 재현될 가능성도 높아요. 배제할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선진화법 때문에 모든 걸 다 쓴다는 거니까. 네, 국회 안에서 물리적으로 하는 이제 건 위법이에요, 위법. 그렇죠. 뭐 물리력을 동원해서 어느 당이든 다 예, 이렇게는 위법이에요. 못하겠습니다만 그런데 어찌됐든 합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갖가지 방법들을 다 찾을 거기 때문에 예.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꽁꽁 얼어붙은 전국인데 또 안개 속 전국입니다. 자, 과연 뭐 해법이 어떻게 나올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조금 이제 각도를 바꿔서 최근에 이제 현 이낙연 총리 후임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총리 후보로 지명을 합니다. 그렇죠. 지명을 했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또 삼권 분립의 헌법적 원리입니다. 그래서 헌법에도 보면 맨 앞에 전문, 중요도 손으로 나오니까 그렇죠. 전문이 있고 이게 이제 헌법 정신의 총화입니다. 그 다음에 국민의 기본권이 나옵니다. 그 다음 장이 입법부예요. 그죠? 행정부도 그 뒤에 있고 그 다음에 사법부가 있는 건데 그래서 국가의전 서열 2위. 그거는 그만큼 삼권이 상호 견제, 균형 있게 민주주의를 잘 운영하는 그런 공화국이 되라 뭐 이런 취지인데 전직 입법부 수장입니다. 근데 국가의전 서열 5위인 총리로 또 어쨌든 대통령의 밑이라는 거죠. 행정부 2인자로 제안을 했는데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 정신에 비춰서 원칙적으로 온당치 않다. 헌법 정신을 역행하는 거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논란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떻고 청와대는 어떤 대응을 표명하고 있는지 일단 한번 안내를 먼저 해주세요. 일단 대통령도 주저함이 있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 인선 발표할 때 정세균 고민 많이 했고 총리 했다 했죠. 후보자를 지명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직접 청와대 정론관에 나오셔가지고 그때 이제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전직 입법부 수장을 총리 후보로 지명하는 것에 주저함이 있었다라는 거를 이제 전제로 했거든요. 그리고 정세균 후보자도 본인이 국회의원 시절이기도 하고 총리 후보로 거론이 될 때에도 늘 제일 먼저 얘기했던 게 내가 국회의장까지 했던 사람인데 국민의 요구에도 맞지 그렇죠. 않고 이런 얘기들을 이제 계속 하셨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의 그러니까 대통령과 여당이 네. 총리 후보로 전직 국회의장을 지명할 수밖에 없었던 긴박한 혹은 이 긴급한 상황, 그러니까 그 당이 생각했을 때 네. 뭐 이런 것들은 충분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그게 잘했다 잘못했다라는 의미를 떠나서 네. 근데 말 그대로 여당 안에서도 이거에 대한 불만 혹은 불편함, 부담감 뭐 이런 건 분명히 있고요. 네. 야당은 뭐 더할 나위 없이 네. 그럼 입법부를 말 그대로 그러면 정권에 그러니까 행정부의 밑으로 두겠다는 의미냐? 뭐 그래서 뭐 권력의 신여냐, 그렇죠. 통법부냐 이런 비판들이 나왔죠.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들 나오니까 이제 여당에서는 또 어떻게 받아치기를 하냐면 그러면 황교안 대표의 경우에 네. 전 정권에서
대통령은 아니었습니다. 권한대행까지 권한대행까지 했죠. 하셨던 분인데 네. 그러면 이분이 제1야당의 대표를 맡는 거는 그러면은 뭐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리고 국회의 야당의 한 축을 끌고 간다라는 것이 그러면 그때와 지금은 또 다른 것이냐. 뭐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합니다만 말 그대로 정치 논리죠. 이제 이렇게 그래서 가는 이제 것은. 그래서 태극기 부대를 안고 가는 거 아닙니까? 황교 안국이 아니라 황교 밖이라고 자꾸 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장애로. 그래서 이런 불만들이 혹은 그런 부담감들이 네. 정치권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 사이에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이런 여론들이 과연 총리 인준 문제라든가 더군다나 지금 이 패스트트랙 전국에서 네. 쉽게 그냥 바로 인준 절차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그리고 없다. 전체적으로 이제 국정 운영의 난맥상도 계속 개선되지 않고 계속 그게 잠복되고 커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거기 하나 더 보탠 이제 그런 격인데, 이게 이제 권력을 잡으면 진보든 보수든 과거에 본인들이 세웠던 원칙이나 또 집권 세력에 대한 비판을 본인들이 더 솔선수범하거나 모범적으로 또 결사적으로 지켜야 되는데 저희는 안타까운 게 보면 집권을 하면 권력을 잡으면 뭐 비판하면서 닮아간다고 비슷비슷한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게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이제 어쨌든 이 사안과 관련해서 보면 조금 전에 지적했듯이 총리는 이제 국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의결 사항인데 자유한국당이 지금 뭐 시쳇말로 뭐 거의 BJR 뭐 배째라 막 하고 막합파식 지금 이제 싸움을 상호하고 있는데 과연 동의를 하기가 쉽겠느냐. 지금 뭐 이에 앞서서 지금 우리 이제 정세균 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 기한은 내년 1월 8일까지예요. 네, 예. 이제 대통령의 청문 요청, 그러니까 인사 청문 요청이 청서가 들어가고 20일 후까지 이제 이거를 국회가 경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부의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과반 이상,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보면 148석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네. 총리로 임명을 할 수가 있는 법적 절차가 네, 남아 있는데 네. 일단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회 상황이 지금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상황이다. 네. 그래서 청문 다른 장관들 후보자와는 다르게 또 청문 특위가 따로 구성이 됩니다. 네. 위원장이 나경원 전 네, 지금 원내대표예요. 네, 원내대표. 그리고 여기에 만만치 않아요. 네. 특위위원도 민주당 6명, 한국당 5명, 바른미래당 1명, 비교섭단체 1명. 이렇게 해서 13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일단 구성 자체가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1월 8일 전에 그러면 과연 한국당이 나경원 위원장을 맡을 건데 네. 1월 8일 전에 과연 경과 보고서를 그러니까 채택을 그 적합이든 아니든 네. 경과 보고서를 과연 채택을 할 거냐. 네. 아마 기자들 사이에서는 쉽지 않을 거다. 녹록지 않죠. 저희 기자들끼리 하는 얘기입니다만 내가 한국당 의원이라고 한다 치면 이낙연 현 총리가 총선이라든가 지역구 후보자로 나서려면 1월 16일까지 총리직을 관둬야 되거든요. 네. 근데 공직선거법상. 네, 선거법상. 네. 근데 그 이후에 총리 인준을 해주게 되면 네. 어떻게 될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1야당은 이걸 또 카드로 쓸 거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아까 얘기했던 본인들의 생명줄 같은 선거법 네. 개정, 그다음에 공수처 반대를 빌미로 지금 장애 집회를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전광훈 목사 등 해서 그게 이제 그쪽의 명분이자 이제 이유인데 그러면 이것도 당연히 이제 그쪽이 쓸 수 있는 카드로 쓰고 있는 거고. 위성정당 얘기도 하는데 뭐 네. 이런 좋은 카드를 그냥 넘기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총리가 누가 인선되는 게 적합한지 누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전망도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뭐 이제 많은 분들이 거론되지 않았습니까? 네. 막판에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에서 네. 회장 또 뭐 직전에는 안팎에 알려진 대로 저 김진표 의원 뭐 이렇게 이제 그러다 결국 돌고 돌아 다시 이제 정세균 전 의장까지 오게 되는 형국인데요. 넓게 보면 우리 헌법 정신에 투철하고 또 민생 문제, 특히 이제 경제적 핵심은 그걸 푸는데 유능한 내용, 리더십을 갖고 있는 천하 인재가 없냐? 그렇지는 않다고 저희는 봅니다. 이 인재풀을 좁게 범위 내에서 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돌고 돌아 이제 정세균 전 의장한테 와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국회 내 프로세스상으로는 아까 설명한
과정을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패스트트랙 과정하고도 또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있어요. 국회가 이게 계속 공전을 하게 될 거고.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 국회 의정 파트 쪽에 이제 그걸 물어봤습니다. 1월 8일 전에 그러면 그때까지가 지금 청문 기간인데 예. 기한인데 이때까지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에 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예.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일단 확인을 해서 이제 알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러면은 국회의장이 그냥 의결을 붙일 수 있는 것인지 네. 아니면 서리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인지 그거는 다음 기간에 기회가 되면 뭐 다시 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다른 또 지금 뭐 휘발성이 큰 지뢰밭이 많아요. 그죠? 네. 울산 뭐 그 감찰 무마 그 하명 사건도 있고 국내적으로 그죠? 기소도 그 건으로 됐죠. 네, 또 새로운 또 내용도 또 자꾸 나오고 국내적으로 또 지금 뭐 북미 간에 뭐 이런 또 외생 변수도 국제적인 이슈도 있고 해서 이게 지금 연말 전국이 뭐 메리 크리스마스뿐만 아니라 뭐 해피 뉴 이어 뭐 2019년 땡 2020년 큐 새롭게 우리가 혁신할 수 있는 새로운 기운을 높일 수 있는 흐름으로 가지 않는 이 정치권 어쨌든 정치가 그런 거를 도와야 되는데 그죠? 정치가 안정이 돼야 경제가 발전하고 공동체가 번영하고 뭐 이게 아주 그 만고의 진리 아닙니까? 이게 되지 않은 연말 전국에 대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 왜 요즘 이때쯤 추워질 때 되면 강원도에 그 뭐죠 고기 이렇게 구멍 뚫어갖고 화천어, 산천어 축제요? 산천어 축제 뭐 이런 게 있는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그 막 있더라고요. 네. 그 광고들 하던데 그 두꺼운 꽁꽁 얼어붙은 그 사이로 구멍을 뚫어서 이 산천어에 낚시도 하고 뭔가 이건 그 어떤 해결이 돼. 근데 우리 연말 대한민국 정치권은 꽁꽁 얼어만 붙고 거기에 안개까지 껴가지고 참 고단합니다. 어쨌든 그 국민들의 여망대로 또 좋은 계기가 생기기를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로 왔습니다만은 그래도 기대해보면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현재 상황은 저희가 이렇게 분석을 해드렸고 전망을 같이 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가 다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 구독 2. 좋아요. 3. 공유. 4. 안녕히 계십시오. 네, 댓글도 있습니다. 아, 댓글. 예.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김종필 TV 구독자 여러분, 파이팅! 네. 하나, 둘, 셋, 파이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